네, 안녕하십니까. 자, 물리정책 기본법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정책 기본법은 우리 시험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목적하고 용어 정의 그리고 물리 현황 조사 있죠. 자, 그 파트를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물리정책 기본법의 목적 사항입니다. 자, 목적에 관한 내용에서는 간간히 자, 우리 기본법 목적에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내용에 관한 것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이 법은 자, 물류체계 효율화 나와 있죠. 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목적사항은 여러분들 자, 물류체계의 효율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류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물류산업의 자, 경쟁력 강화다. 자, 이 테마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물류의 선진 국지화가 나와 있죠. 그 물류의 바로 선진화, 자, 내지는 국제화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은 자, 물류체계 효율화, 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의 물류정책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물류정책 계획, 수립, 시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외 우리 물류 정책이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국내외가 되겠죠. 자, 물류 정책이라든가요, 또는 어떤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계획의 수립, 시행, 또는 어떤 지원에 관련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또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 물류정책 계획 또는 지원 이런 것을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 우리 국민경제 발전이죠. 자, 우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 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목적상에서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 정책, 계획, 지원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정하는 이유는 자, 물류체계 효율이라든가 내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이 세 가지 테마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목적상에서 물어본다면 틀리게 나올 게 이거죠. 자, 물류체계 효율한데 예를 들어서 유통체계의 효율하다. 자,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유통체계가 아니고 물류체계입니다. 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인데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이것도 틀린 질문 되겠죠. 자, 물류 선진화 국제화입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아울러서 국내 물류정책 계획, 지원 이런 걸 정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정의에 관한 것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용어정의 테마에서는 자,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들 거기 물류 개념이 보인가요? 그래서 물류 용어적인 문제도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 개념이죠. 일반적 물류는 재화가 자, 우리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서 수요자에게 전달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물류 개념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공급자입니다. 자, 공급자로부터 우리 수요자죠.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기본적으로 전달되거나 이런 표현 나오죠. 전달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자, 수요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수요자로부터 회수, 자, 그래서 폐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운송 문제, 자, 보관, 하역 등입니다. 자, 운송, 보관, 또 하역은 여러분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부가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해가지고 나오죠. 자, 플러스 일반적으로 가공도 들어갈 것이고, 자, 가공이나 조립, 자, 또는 일반적으로 분류, 그죠? 자, 가공, 조립, 분류입니다. 자, 또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리, 포장 나오죠. 네, 수리 또는 포장입니다. 자, 또는 상표 부착도 들어가네요. 자, 상표 부착. 자, 또는 판매,
자, 또는 정보통신 나오죠. 그 정보통신 등을 의미한다. 자, 물류 개념에 관련돼 가지고요. 보통 이제 문제가 다뤄지기를 여기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좀 틀리게 만들어준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 물류 개념에는 자, 운송, 보관, 하역도 들어가죠. 운송, 보관, 하역 들어가고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자, 상표 부착도 물류에 포함이 된다. 상표 부착은 해당되지 않는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또 판매, 정보통신 등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빠진 것들이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체계다. 그죠? 일반적인 어떤 체계다. 이 체계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하다. 또 가공, 조립은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조는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표현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물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물류 사업에 관한 문제는 21년 우리 25회 시험이죠. 25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물류 사업에 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리 드립니다. 여러분들 물류 사업이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자, 물류 사업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접어 드릴 건데요. 일단 출발점 개념은 자, 화주의 수요란 말 나오죠. 물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주의 수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화물 주인이죠. 그 수요에 따라서 자, 유상이죠. 유상으로 물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입니다. 그래서 물류 활동을 하는 거다. 우리 물류 개념 봤었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일단 표현상의 문제는 화주의 수요다. 이 개념 기억해 두시고 자, 유상이란 표현 여러분 유상은 대가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틀리게 나온다면 무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개념이 되겠죠. 자, 무상은 대가성 없이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물류 사업의 종류에 관한 문제를 한 번씩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 25회 시험에서도 다음 중 물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물류 사업에 관한 것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업에 관한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이 들어가죠. 물류 사업에는 화물 운송업이 들어갑니다. 자, 또 자, 물류 시설 운영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 물류 시설에 관한 운영업입니다. 자, 그러냐 제일 많은 게 물류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류 서비스업. 자, 또 한 가지가 종합 물류 서비스업이다. 크게 네 가지를 우리 물류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화물 운송업입니다. 화물 운송은 네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육상 화물 운송업이 보이죠? 육상. 자, 또 해상입니다. 해상. 자, 또 항공. 육상, 해상, 항공. 화물 운송업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특징은 우리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나옵니다.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인 분류상에서 물류 사업에는 화물 운송업이 있는데 화물 운송업은 육상, 해상, 항공이 들어가고요. 플러스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화물 운송업에 들어갑니다. 자, 틀리게 자, 이 부분이 자,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자, 물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틀리겠죠?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화물 운송업에 들어갑니다. 자, 또 자, 물류 시설 운영업이 나옵니다. 자, 물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시설은 크게 두 가지죠. 일반적으로 창고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류터미널 운영업이다. 여러분들 물류시설 운영업에는 창고하고 터미널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이제 물류터미널 운영업. 자, 여기에는 일반점들 우리 물류단지나 집배송단지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 운영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자, 물류 서비스업이 자, 내용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것을 정리할 겁니다. 총 8개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자, 물류 서비스 업을 보게 되면 자, 최대한 여러분 양을 줄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화물을 취급하는 취급업이 있어요. 또 화물을 주선하는 주선업이 있다. 취급이나 주선 이 표현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일반적으로 물류 장비 임대업이 들어갑니다. 장비 임대업.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점들 우리 정보 처리업이 들어가죠. 정보 처리업이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컨설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류 컨설팅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해운 부대 사업이 들어가죠. 또 항만 운송 관련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만에 가서 항만 운송 사업도 들어가고 또 항만 운송 관련 사업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물류 서비스업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 포인트가 자, 우리 해운 부대 사업에 나오는 선박 관리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해운 부대 사업에는 선박 관리업이 들어갑니다. 이 선박 관리업은 일반 해운 부대 사업으로서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점들 항만 운송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항만 운송 사업에 관한 문제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조심할 것. 자, 우리 항만 운송 사업이라고 하면 자, 운송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항만 운송 사업은 화물 운송업에 들어간다. 틀린 질문이죠. 항만 운송 사업은 화물 운송업이 아니고 우리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화물 운송업에 관련돼 가지고 항공 운송 사업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도 한 가지 보충해야 될 것이 우리 항공 운송 사업에는 서류 송달이죠. 자, 상업 서류 송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상업 서류 송달업이다. 자, 특징적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업 서류 송달업이라는 것은 항공 운송업에 들어가죠. 항공 화물 운송업에 들어갑니다. 곧 이 말은 일반점들 이 부분은 상업 서류 송달업이라고 나오게 되면 화물 운송업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문제상에서 상업 서류 송달업이 화물 취급업에 해당한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화물 취급업이면 이쪽에 있죠. 있죠. 근데 여기는 항공에 나오기 때문에 화물 운송업의 내용이다. 자, 특징적인만 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일반적으로 창고라든가 물류터미널 나온다든가 집배송단지가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물류시설 운영업. 자, 그리고 화물 취급업, 주선업, 장비 임대, 또 정보처리 컨설팅업, 또 해운은 선박 관리업이 대표 선두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항만 운송사업이라든가 항만 운송 관련 업이 나오죠. 전부 다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자, 종합 물류 서비스업은 뭐 간단합니다. 일반점들 우리 종합 물류 서비스업이라고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 물류 사업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류 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화물 운송업, 또 시설 운영, 또 서비스업, 종합 서비스업 이런 4가지가 있고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5회 때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자, 이 질문이 나왔었죠. 자, 일반적으로 물류 서비스업에는 자, 우리 물류 장비입니다. 자, 물류 장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이다. 자, 이것은 자, 물류 장비의 폐기물 처리는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물류 장비에 관련돼 가지고는 임대업은 나와 있죠. 근데 물류 장비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다. 이것은 자, 물류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장비 임대업은 있지만 장비 폐기물 처리라는 내용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특징적인 단어들만 기억해서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 사업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물류 체계가 나오죠. 자, 물류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물류 체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체계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성을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물류 체계라는 그 집합적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류 체계는 자, 조직이나 인력이 있겠죠. 조직, 인력 또는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 자, 그리고 우리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 이런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집합체를 우리는 물류체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물류체계라는 것은 자, 조직, 인력, 또 시설, 장비, 그리고 정보 등이죠.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연계된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시설입니다. 자, 물류시설들은 자, 종류가 운송보가 하역을 위한 시설, 또 우리 공동화, 또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등등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물류 공동화가 있고요. 또 일반적 물류 표준화가 나오죠. 자, 개념은 여러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물류 공동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등이죠. 자, 그래서 이 공동화라 말 자체 의미는 이러한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정보 등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공동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물류 표준이 나옵니다. 일반적 한국 산업 표준이죠. 자, 그래서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만 물류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류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표준이죠. 자, 그 표준으로 통일화시키거나 내지는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일 또는 단순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물류표준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강한 우리 문제상에서 자, 물류표준이나 그것을 물류표준으로 통일 단순화시킨 것을 물류공동하다 그러면 틀렸겠죠? 공동 아니고 물류표준하다. 자, 개념은 그렇게 하나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타 용어로서는 단위물류 정보망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단위물류 정보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기능별 지역별이죠. 단위니까요. 그래서 기능별 지역별로 일전에 1년에 연결돼 있는 물류 정보 체계를 단위물류 정보망,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제3자 물류가 나옵니다. 자, 용어적인 문제에서 자, 제3자 물류이다. 자, 이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제3자 물류라는 것은 화주입니다. 자, 우리 화물 주인이 되겠죠. 자, 화주가 일반적인 물류 기업입니다. 자, 물류 기업인데요.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물류 기업이 하주하고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다는 것. 특수관계 있는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게 보통 포인트입니다. 있지 아니한 물류 기업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활동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나와 있죠. 위탁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위탁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이것을 보통 우리 3자 물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물류 주선업입니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에 관한 것도요, 하나 개념상 문제에서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리 타인의 수요란 말 보이죠? 그래서 우리 타인의 수요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자기 명의와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명의는 자기 명의 또는 자기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물류시설 등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타인의 자, 물류시설 등입니다. 물류시설 등을 이용한다. 자, 이용하여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수출입 화물에 물류를 주선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입 화물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주선을 하는 것. 자, 이 주선에 가는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국제 물류 주선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 주선업이다. 일단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예요. 일단 타인의 수요죠.
또 명의계산은 자기입니다. 자기 명의 계산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등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 자, 여러분들 타인의 물류시설을 소유하여 그러면 쓰이란 이야기죠. 이용합니다. 수출입화물의 물류주선 것을 국제물류주선업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관리사 개념이 있고요. 물류보안이죠. 자, 물류보안은 말 그대로 우리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물류보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물류정보사업이 있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본 이념과 책무에 관한 3조 내용입니다. 자, 물류정책 기본 이념이 나옵니다. 자, 물류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 국가 활동 중이죠. 그래서 일반적 국가 활동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서로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일반적 산업이 발전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물류정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국가 지자체 책무입니다. 자, 우리 법 4조 내용입니다. 자, 국가는 국가 전체 물류에 관련돼 가지고 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겠죠. 국가 전체라고 나오면 국가가 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자, 지자체가 보이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물류정책을 계획 수립과 시행해야 된다. 지역자가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체가 나오면 국가 책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일반적 물류기업 하주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의미고요. 6조입니다. 자, 다른 법률과 관계 문제죠. 자, 물류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법령을 제정하다 나오죠. 이때는 자, 물류정책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 이념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고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용어 정의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물류 현황 조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점들 우리 물류 현황 조사입니다. 자, 물류 현황에 관한 기본적 조사가 들어가겠죠. 자, 물류 현황 조사를 정리하고요. 자, 거기 맞물려 가지고 지역 물류 현황 조사도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볼 때 물류 현황 조사는 국가 등이 행하는 것이고요. 자, 지역에 관한 부분이죠. 자, 지역 부분은 보통 우리 시도지사, 지자체장이 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물류 현황 조사를 누가 하는 거냐 나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나와 있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여가지고 제가 그냥 국장이라고 할 것이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줄여서 해장. 또 뒤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오면 산장.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부를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또는이라고 나와 있죠. 또는 회장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또는 여러분 이거나죠. 그래서 국장이 하든지 회장이 하든지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류 현황 조사는 국장, 회장이 실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틀리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실시를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 되겠죠. 그래서 또는 회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이 할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할 수 있다. 반드시 공동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적 물류 현황 조사를 하고자 할 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물류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으로 미리 해반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물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일반적 물류 현황 조사할 때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장이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여야 된다. 이 말은 협의 절차 없이 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협의를 한 이후에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잘 나온 지문 중 한 가지가 우리 국가교통조사입니다. 자,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국가교통조사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뭐 가장 기본이니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절차상에서 물류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나
직접 조사 요청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지 시도지사 또는 기업단체 등이 있죠. 물류기업이라든가요. 뭐 이런 데다가 일반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료제출 요청하게 되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자, 우리 8조 내용입니다. 자, 물류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물류 현황 조사 지침입니다. 자, 현황 조사 지침을 작성할 거다. 자, 우리 8조 내용을 보게 되면 현황 조사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작성해서 통보한다.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은 우리 국장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사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중앙장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침 작성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시행령 규정입니다. 영이라고 써진 것은 시행령, 대통령령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현황조사 지침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 22회 시험에서는 이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침에 들어갈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침에 들어갈 내용들은 자, 거기 보시면 조사 종류나 내지는 항목, 또 조사 대상이나 방법,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또 조사 체계, 또 조사하는 시기나 지역, 아울러서 조사 결과 집계, 분석, 관리 이런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 지침에는 자, 누가 조사하는가, 뭐 조사 기관 또는 조사자 누가 할 것이냐, 자, 이런 것, 또 조사 경로,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 지침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물류 현황 조사가 되면 지역 물류 현황 조사 나오겠죠? 자, 거의 유사거든요. 단지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누가 한다겠죠? 여기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사할 수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일반적 지역 물류 현황 조사도 자, 우리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될 수 없다. 중복될 수 없다는 똑같아요. 지역 물류 현황 조사도 국가교통조사하고는 중복되지 아니어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자료제출 요청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조사 요청이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도지사가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요청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도 조례가 정함 따라서 조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도요. 자, 시도지사가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조사 지침 작성이지요. 역시 여기는 시도지사가 한다. 자, 우리 시험 지문에서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하면서 시도지사는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국장이 만든 그 조사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우리 시군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비교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현황 조사는 우리 국가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봐두시고요.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죠. 또 물류 현황 조사할 때 조사 지침은 국장이 작성한다. 그 대신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 조사 지침 작성 통보하는데 그랬더니 시도지사가 한다. 두 개 비교를 해두시고요. 양자 공통은 기본적으로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돼서는 아니 된다.
또 전조치를 요청하고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10조 내용으로 갑니다. 자, 물류 개선 조치가 보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현황조 통해 가지고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관계중앙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개선 조치 요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관계중앙장하고 우리 시도지사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 관계중앙장이라든가요,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 요청을 했는데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파트는 딱 이런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잖아요. 국장 또는입니다.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자, 그리고 일반적 관계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자, 또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이다. 그럼 여기 대해서 자, 일반적인 우리 현황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선 조치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요청할 때는 관계중앙장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라. 그런 의미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개선 조치에서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있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 관계중앙장이나 시도지사가 이의가 있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관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개선 조치 요청까지 자, 이번 강에서는 정리하고요. 자, 다음 강에서는 우리 물류 계획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